저는 방송을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어제 저한테 좋은 말로는 조언이고요. 나쁜 말로는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뭐 박근혜 정부 관련된 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딱 끝나고 나면 눈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앵커를 이렇게 쳐다본대요. 전들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인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습관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습관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좋은 습관 한두 개를 덧붙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까? 제 관심사는 늘 일상입니다. 일상이 일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좀 말이 좀 시원찮죠? 네. 그런데 이런 게 맞습니다. 충분한 일상이 내일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한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 것인지 오늘 주제는 한번 여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중년 이후에 사실 우리가 우울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는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다 우울해요. 지금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초조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를 우울이라고 하진 않아요. 피곤이나 혹은 지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나까지도 대부분 우울이라는 걸 한두 번씩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중년기가 겪는 우울은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자녀가 떠나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친구도 점점 멀어지죠. 거기다 내 몸은 자꾸 늙어가요. 그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일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통증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요소들보다 나에게 아주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아직 조금 나이가 덜 드셔서 그러세요. 조금 더 지나면 그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맞아. 이런 것들이 노년기라고 하는 시기에 맞닥뜨리면 몇 가지 성격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주 활달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남이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런 두 갈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중년 이후에 성격들이 나누어지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숙형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성숙이가 아니라 성숙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남아있는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노년기입니다. 일을 어째 성격으로는 충분히 어떤 곳에 데려다 놓아도 어떤 환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성격 유형은 흔들의자형이에요. 흔들의자는 주로 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한가롭게 쉬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원주택 같은 데 가가지고 여유 있게 내 남은 삶을 살겠다. 이런 이제 안락함을 추구하는 형이고요. 이런 분들은 별로 권력에도 관심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 정도로 살면 돼. 뭐 잘 살지 못했지만 뭐 그냥 이 정도 살면 오케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세 번째 유형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무장방어형입니다.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 내가 늙긴 어딜 늙어. 나는 아직 스틸 영이다. 여전히 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보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우울이에요. 자녀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뭐냐? 아이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쩔쩔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까지만 해도 건강한 분들이에요. 노년기 일하는 게 이상한가요? 노년기에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 다음번부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분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형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요새 우리 20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분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백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열심히 정말 일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막 토해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분노를 토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일이 없어지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찌들고 몸도 이렇게 되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화가 나죠. 화가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학형이에요. 스스로에게 학대를 하는 거죠. 아, 그거 잘못됐어? 아, 나 때문이야. 그거 잘못됐어? 나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강연을 들으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로 남 탓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관용을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노년기를 맞을 때 모든 것을 다 잃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 유형이 되고 싶으세요? 성숙형, 흔들 의자형, 무장방어형, 분노형, 자학형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갈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만 움직이나 성격도 움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 좋은 선택을 위한 몇 가지 지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공나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막공나만이다. 이게 노년기를 즐기며 노년기에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비법의 줄임말입니다. 막공나만. 첫 번째, 막부터 살펴보죠. 막, 무슨 뜻인가? 막아야 됩니다. 뭘 막냐? 질병을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막아야 될 거는 빚만이 아니에요. 질병도 막아야 되죠. 또, 노년기엔 특히 장애도 막아야 됩니다. 몸 아픈 데는 장사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몸이 천냥이에요, 그냥.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몸은 천냥이에요. 어쩌면 내 활동의 시작이고 내 활동의 끝은 바로 내 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0대도 있고 30대, 40대부터 50대까지 60대도 이렇게 있고 그러신데 몇 살이든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노년기에는 더 많은 만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는 습관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분, 제가 이런 강의하러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냐? 네 몸부터 좀 빼라. 정말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늘 드리는 말씀 똑같습니다. 관리한 게 이 몸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뚱뚱하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이게 열심히 운동을 한 몸이에요. 안 믿는 눈치다. 아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다고요? 네. 그 말이 더 싫어요.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건강검진 꼭 하셔야 돼요.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건강검진. 두 번째는 식이요법도 좀 하셔야 됩니다.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운동도 필수겠죠. 운동은 멀리 나가지 마세요. 딱 운동은 하루에 15분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시간 작정하신 분들은 이미 끝났어. 안 나가. 맞아. 특히 겨울엔 불가능해요. 저는 딱 15분, 동네 단지 한 번만 돌아라. 이분은 2바퀴도 돌거든요. 한 번 돌 수 있는 분은 2번도 돕니다. 막는 습관은 2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막자. 최대한. 그리고 장애 막자. 최대한. 그게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습관으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막공나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했죠? 얘기했죠?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
공부하세요. 또 공부하셔야 공부해야 됩니다. 돼요? 그럼요. 죽을 때까지 공부입니다. 그 왜냐?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이 소리가 커. 그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연구해야 돼요. 맞잖아요. 예뻐지고 싶으시죠? 네. 예뻐지는 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그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년기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이 들어왔던 얘기들 중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받아들여야지만 새로운 것으로 뽑아낼 게 있거든요. 컴퓨터 많이 하시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어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인풋은 청년기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노년기에 아는 것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놈의 스마트폰은 1년마다 바뀌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열면 되더니만 갑자기 1년 막 넘기려는데 손이 말라가지고 넘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막 넘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까? 그건 정보에 있습니다. 정보에 예민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강연 많이 들으시고요. 듣고 난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요. 기록도 하세요. 왜냐? 노년기가 되면 뭘 쓰긴 썼는데 어디다 쓴지를 몰라. 고개를 들면 잊어버리거든요. 메모 습관이 여러분들의 최고 학습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공부 중요합니다. 그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막공나만이었죠. 막고 공부하고 나는 뭐냐? 나가세요. 옛날에 그 김병조 씨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 배추머리. 예, 배추머리이셨던 그 코미디언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아주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얼마 만에 듣는 거야.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구를 떠나지 마시고 집에서는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누워 계신 분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워 계신 분들이라도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야 우울증이라는 게 예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엔돌핀 아시죠? 네. 엔돌핀은 이렇게 5분만 걸어도 나와요. 우리가 맨날 막 와 좋다, 아우 행복하다 이래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5분만 걸어도 나오고요. 입끝을 올려서 이렇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은 나온다는 거죠. 이 엔돌핀이 어느 정도 효과냐? 여러분들 수술하면 그 맹장 수술이고 뭐 수술하면은 진통제 맞잖아요. 몰핀. 엔돌핀은 몸에서 나오는 자동 진통제인데요. 몰핀의 200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 동시에 뭐도 올라가냐면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가요. 세로토닌이 바로 우울증이냐 아니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신경 호르몬. 거기에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도파민도 올라가요. 도파민이라는 건 호감을 유발해내는 거거든요. 기분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도파민 올라가, 세로토닌 올라가, 엔돌핀까지 올라가. 이런 분이 우울증의 늪에 갇혀 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일단 나가야 돼요. 우울증이 힘든 이유는 뭐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에너지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어서라도 나가세요. 기어서라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기어서라도 좀 나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저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추천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우울증이 조금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나오면서 교회를 가면서 햇볕을 받아. 거기다가 가면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목사님 말씀이 꼭 한마디씩 남아. 왜? 다음 주에 또 오란 얘기요, 그게. 그렇죠? 우리의 우울을 예방하고 또 관계망도 유지하고 할 일이 없는 것에 할 일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과 가출은 다릅니다. 자, 그렇고요. 막공나만 중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만지는 거예요. 저는 만지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있고 저희 남편은 저의 재물과 같아요. 제가 누워 그러면 누워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만지러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두려워도 하지만 누나를 반가이 맞아요. 그럼 제가 얼굴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저는 종일 주물주물 하는 게 제 취미자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만질 때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지면 우리 몸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자기 손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가 느껴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지면 자기 몸만 이렇게 비벼도 기분이 꽤 좋아져요. 이상하게. 자기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질 때 나는 만지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만져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사람이나 만져지는 사람이나 똑같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요. 옥시토신이 뭐냐면 접촉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또 만지고 싶어져. 자꾸 저를 변태스럽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가장 쉬운 옥시토신 분비법, 악수예요. 악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저를 잊어도 이분만은 저를 못 잊어요. 왜냐? 우린 만졌거든. 우린 만지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 악수 어떻게든 손이 아플 정도로 악수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손이 막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만지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만진 사람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언제 써야 되는가? 젊을 때는 이쁘고 탱탱하니까 누구도 만지고 싶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 놀랍게 누구도 나를 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쁘게 만지려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이 안 오면 내가 가야지요. 만나거든 악수하세요. 만나거든 어깨를 톡톡 쳐주세요. 만나거든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러나 부위를 잘 결정하셔야죠. 이게 뭔가 놀랍게 우리가 안 만지는 넘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공개적으로 악수라도 하잖아요. 아들, 딸은 만질 일도 없어. 심지어 나이 들어 부부가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0대가 넘으면 배우자가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으로는 보지만 만질 일은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같이 사는데 안 만져. 전 얘기합니다. 만지세요. 더 심하게는 주무르세요. 어떻게? 쫙쫙 주무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를 만들고 옥시토신을 더 분비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자신감을 제공할 겁니다. 왜? 내가 함께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만진 그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호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정막강산 같은 노년기가 아니라 풍성하고 오히려 중년기보다 더 많은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만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맞고 공부하고 나가고 만지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전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년기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20대부터 그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일상이 바뀌어야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일단 막도록 운동 한번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공부 한번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한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한번 만져보죠. 이 네 가지 과정을 지금 바로 일어나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분들은 내일의 삶이 오늘하고 다른 또 다른 명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네. 전 무지 좋아해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남들 다 있는 명품 저는 없어요. 그러나 명품의 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중에서도 골든 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인 실버라면 이 세상 앞으로 130년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앞에 세월이 지나간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청년기를 맞았어. 이 청년기 그리고 이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시기인 중년기가 와. 이 중년기가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부르는 노년이 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 세네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네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하신 고대 그 문학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도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어쩌면 지금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공, 나, 만. 이 4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